근데 걔네를 이미 너무 일찍 다 써버려서 그 이후에 지방산을 태울 때 미네랄이 부족해져요. 그럼 살이 안 빠지겠죠 결국에. 그래서 빠른 데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대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 혈당이 더 튑니다. 혈당이 왜 튀냐? 혈당이 튀어야 살이 찌니까. 올리브유, 와사비, 죽염은 공복 섭취 시 언제 먹어야 될까요? 점심 전까지 단식을 하니 오전 중에 먹어야 하나요? 일단 올리브유나 뭐 죽염 이런 거는 특히 죽염, 그러니까 소금이죠. 소금은 공복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식사 중에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올리브유는 공복 때 드신다는 게 간헐적 단식을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시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견디기 힘들 때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공복이라면. 죽염은 진짜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여도 상관없고요. 와사비는 식전 20분부터 식후 20분 사이에 드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탄산수 타서 식중에 먹습니다. 그게 제일 안 까먹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콜라에 중독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콜라 끊기도 더 좋아질 거예요. 방탄커피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될까요? 간식을 안 먹으니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이 땡기더라고요. 방탄커피도 보통은 공복을 견디기 쉽게 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탄커피도 안에 성분을 보면 버터랑 MCT 오일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미쉐라를 시키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더 빨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중에 인슐린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목표인데 커피를 먹으면 또 소량 분비되니까 그 점을 인지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간식을 안 먹으니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이 땡기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방탄커피로 드시는 거는 수면에 너무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완전 비추하고요. 커피는 최소 오후 3시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수면에 영향이 큽니다. 간식이 땡긴다는 거는 차라리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통밀빵에 버터 한 조각 잘라서 먹는 건 키토식일까요? 질문 주셨는데, 키토라고 하면 저탄수 고지방이 기본이죠. 근데 물론 고지방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식사 자체를 건강하고 영양가 높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통밀빵에 버터를 자르면 일단 저탄수가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터가 모든 영양소를 다 보충해주지 못해요. 고기, 채소 이런 것들 잘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키토예요. 키토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바이오콘 검사에서 균형대사가 나왔는데, 균형대사는 탄단지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다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식곤증이 심한 건 인슐린 수치 증가 상태라서 그런 걸까요?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균형대사는 정석적인 키토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탄단지 1대 2대 7이죠. 하셔도 상관없고 2대 3대 5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균형대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느린 대사, 빠른 대사, 균형대사 셋 다 대사 속도와 양에 관한 거거든요. 살이 빠진다는 건 체지방에서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태워서 없애는 건데, 이 지방산을 태울 때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근데 걔네를 이미 너무 일찍 다 써버려서 그 이후에 지방산을 태울 때 미네랄이 부족해져요. 그럼 살이 안 빠지겠죠 결국에. 그래서 빠른 데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대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다 정상인데도 식곤증이 심한 건 인슐린 수치 증가 상태라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다.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시적인 인슐린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에 관해서 질문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제탄수 먹지 않고 그리고 고탄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걔네가 인슐린 제일 많이 높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질문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 즉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일반식을 하게 되는 기간 동안 지키면 좋은 점들, 그리고 다시 저탄건지로 넘어갈 때 하면 좋은 습관 알려주세요. 영상 올라온 내용 말고 여성분들의 생리 전 기간 동안의 식단 같은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식 하게 되는 동안에 지키면 좋을 점은 그날 동안만은 일반식 제외하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과식할 일이 있으면 그날 1일 1식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반식도 식사 순서를 잘 지키면은 혈당 상승 속도를 많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류 생선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혈당 관련 측면에서 와사비 같이 꼭 드시면 좋죠. 그리고 활동량을 좀 높여주세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저탄건지로 넘어갈 때 하면 좋은 습관은, 과식 정도가 너무 심했다면 24시간 정도 단식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공복을 평소보다 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골과 소금으로 식욕을 좀 잡아주고 이제 버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여성분들의 생리 전 기간 동안의 식단 꿀팁,
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하나는 프로게스테론이고요. 하나는 에스트로겐이죠. 프로게스테론은 여자들이 이제 임신할 준비를 돕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 내막을 더 두텁게 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아이한테 영양분이 충분히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살을 찌우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 혈당이 더 튑니다. 혈당이 왜 튀냐? 혈당이 튀어야 살이 찌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 그럼 배란일부터 생리 전까지는 탄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냥 이 기간 동안은 내 몸을 좀 더 신경 쓰겠다.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이 잘 빠져요. 왜냐? 프로게스테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때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황금기라고도 하죠. 생리 시작 일부터 배란일 전까지. 혈당을 통해 음식이 잘 맞고 안 맞고를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할 경우에 한 가지 식재료만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조리법, 여러 가지 식재료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특정 음식이 저랑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랑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빨리 알아갈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혈당을 통해 음식이 잘 맞고 안 맞고를 알 수 있는 건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많이 올리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혈당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건 어떤 탄수화물이 내 혈당을 많이 올리느냐. 뭐 예를 들면 감량 식단을 짤 때 어떤 탄수화물을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를 가려내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치팅할 때도 어떤 음식이 그나마 덜 살찔지를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음식을 아는 좋은 방법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알러지가 왜 안 좋냐면 알러지 반응도 결국엔 염증 반응이에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얘네가 인슐린 신호를 교란해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게 만듭니다.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가 저희 채널에 인터뷰하신 도도천사님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살 잘 빠지다가 마지막에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오리고기 빼고 모든 고기에 다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저희 거 도시락을 이제 오리고기 위주로 바꾸니까 정체기가 뚫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직접 출연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지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삼겹살의 지방을 건지라고 볼 수 있는지, 닭고기의 껍질을 건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연식 상태,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지방은 다 건강한 지방입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할 거 없이 그냥 자연 지방은 다 좋은 지방이에요. 우리 인체가 그런 지방을 잘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근데 얘네 이제 가공이 들어가면 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용유, 카놀라유 뭐 이런 애들은 씨앗이나 콩 이런 딱딱한 것들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많이 써가지고 기름을 뽑습니다. 반대로 삼겹살에 있는 지방 건지죠. 자연 상태죠. 닭고기 껍질 건지죠. 자연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가공된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건지냐? 목초 버터가 건지고요. 목초 버터는 풀만 먹고 자란 소에서 만든 버터. 그냥 일반적인 버터들은 또 오메가6 비율이 높아요. 오메가6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이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에요. 근데 목초를 먹고 자란 소들은 체내 오메가3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가 많고 6가 없는 목초 버터를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일류 중에는 뭐가 괜찮냐?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인 애들. 또 오일 하나 추천드리면 MCT 오일이 좋아요. MCT 오일은 에너지 전환도 빨라가지고 다른 지방보다 에너지를 빨리 얻어요. 거의 먹고 한 30-40분 지나면 바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임신 준비나 임신 중에도 식단이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임신 준비할 때는 뭐 당연히 괜찮고요. 건강한 식단이니까. 저는 임신 중에도 괜찮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능의학을 좀 아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임신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딱 확답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한기능의학협회에서 만든 우리 동네 주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능의학 산부인과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밥 종류에서도 현미, 흑미, 백미, 곤약 등 순위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 막 저는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은 소량이라면 다 대부분 괜찮다고 보는데 현미, 흑미, 백미, 곤약 중에서 매겨볼게요. 곤약은 일단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야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식욕이 안정화가 되는데 곤약은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죠. 영양소가 없으니까. 현미, 흑미, 백미 중에서 뭐가 낫냐? 그 껍데기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볼게요. 현미는 껍데기가 있고 백미는 없죠. 현미 껍데기에는 식물성 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소에 많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미 먹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내가 직접 식단을 짤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성 독소가 있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한 달 과정이 끝나고 정석적으로 말고 일반식과 함께하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케토식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희 채널 이름이 저탄건지 라이프 스타일이죠.
단기간에 감량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식과 함께 유지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일반식 종종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죠. 내가 내일 일반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그 다른 끼를 건강하게 저탄수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공복 시간을 좀 늘려서 뭐 1일 1식을 한다든지 이런 대처법들을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계속 키토식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평생 키토를 칼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할 때는 그에 맞는 대처법을 강구하시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럼 하시는 게 좋고 키토 베이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클린 키토일수록 좋겠지만 요즘 키토빵, 저당빵들이 유튜브에 레시피도 많이 나오는데 오트밀 아몬드 가루,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해서 만들던데 키토빵이 정말 맞는지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 거라고는 하는데 생각하는데 정말 단 것, 빵 되기 땡길 때 키토빵을 이용하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을런지요. 일단 모든 빵은 기본적으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 그러니까 정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냥 일반 빵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물론 키토빵에도 첨가물이 다 들어가긴 해요. 일반 빵은 밀가루를 쓰지만 키토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영양적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만 이 키토빵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이걸 먹고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예요. 균형대사가 나오신 분을 봤는데 현재 저는 빠른 대사자입니다. 클린하고 올바른 식단을 계속한다면 균형대사가 저도 될 수 있겠죠. 균형대사는 식단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감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사의 상태 확인을 위해 미네랄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아주는 게 적절할까요? 빠른 대사는 대사가 너무 빨라서 이후에 지방산을 채우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죠. 살이 찌는 거고. 그래서 빠른 대사는 제일 중요한 게 대사 속도를 오히려 늦추는 거, 즉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내 몸에 고갈된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거. 빠른 대사자들은 실제로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나트륨, 칼륨이 높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일단 필수로 드시는 게 좋고 검사를 하셨다면 내 몸에 지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가 보고서로 다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좋냐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이 적당하다고 봐요. 그 검사도 최근 3개월의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스포츠 영양학 측면에서 보통 웨이트 후에는 근성장을 위해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저탄고지 병행하면서 웨이트 할 때 근육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까요? 물론 키토 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있는 것만 봐도 가능하다 여겨지는데 여자 입장에선 근육량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 과연 가능한지 긴가민가합니다. 일단 폭발적인 근성장, 벌크업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빨리 붙어요. 근데 문제는 근육을 합성할 때 지방도 같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살이 찌더라도 벌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탄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많이 망가질 겁니다. 혈당도 망가질 거고 그런 분들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된 희생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탄고지를 하면 근육량이 느냐? 늡니다. 네, 당연히 늘어요. 왜냐? 인슐린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량 분비돼요. 저탄고지를 해도 인슐린이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크업 할 때보다 근육이 덜 느는 거 아니야? 덜 늡니다. 실제로. 당연한 거죠. 뭐 운동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방법도 있고요.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면 근육은 성장합니다. 물론 이거를 효율 100%를 뽑겠다. 그러면 고탄수를 해야 되지만 잃는 게 더 많죠. 혈당이 망가지면 장기적으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돼버리니까.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칼로리 제한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건강 체중과 마름은 달라요. 마름으로 간다는 거는 오히려 불건강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 저는 강약 뭐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미적인 게 중요하니까 항상 여쭤보시죠. 근데 이럴 때는 키토는 조금 더 수월하죠. 왜냐 배고픔이 덜 느껴지니까.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면은 지방이 더 빠질 수 있는 여건을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리고 활동량과 운동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의 양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절하는 기준이 칼로리는 아닙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 하고 있는데 12시 회사에서 밥 먹고 집에 오면 5시 반에서 6시입니다. 7시까지 운동을 가서 9시쯤 집에 옵니다. 저녁을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운동 전에 먹고 가도 될까요? 운동 후에 먹으면 자는 시간과 너무 가깝기도 하고 너무 늦게 먹게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출근 전에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저녁 식사를 6시에 하기 위해서 운동을 늦게 가면 얘가 또 수면에 지장을 줘요. 퇴근하고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출근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도 일찍 자. 네. 수면도 보장되고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면은 다이어트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저녁에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집에 오자마자 드시고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운동을 하세요. 네. 소화가 그래도 2시간은 돼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집에서는 어찌어찌 하겠는데 밖에서 고민입니다. 키토빵, 비건빵, 노설탕 뭐 이런 것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나열하면 어찌 되나요? 밖에서 드실 때 빵을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빵 말고 저희 그 외식 메뉴 리스트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그냥 외식 메뉴 중에서 저탄수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식집에 가셔서 밥 덜 먹으면 되고요. 국밥집 가셔서 밥 덜 먹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아니면 고기 구워 드시거나. 근데 이런 대체빵들을 드실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나마 제일 맛있는 걸 드세요. 키토 도시락이 생각보다 짜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염식이 고염식보다 몸에 안 좋습니다. 저염식이 몸에 제일 안 좋아요. 왜냐? 일단 나트륨은 우리가 살 빠지는데 너무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저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이 나트륨 농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아져요. 살이 안 빠지겠죠. 왜냐? 인슐린은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염식이 나쁘고요. 그리고 키토 도시락은 그런 이유로 약간 짭짤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트륨을 충분히 적정량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드셨던 일반식보다는 훨씬 적어요. 건강한 수준으로만 해놨습니다. 혹시 탄수 2끼를 한 번에 먹고 한 끼는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될까요? 네,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탄수화물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만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덜 올라가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생리 전 PMS 기간에 호르몬 때문에 식욕이 엄청 오를 때 지방 섭취하면서 억지로 식욕을 억누르다가 입 터져서 치팅이랍시고 탄수 섭취 몰아서 하고 키토 아웃되는 것보다는 그 기간에 며칠씩 나눠 키토 아웃되지 않는 선에서 소량씩 먹고 싶은 걸 섭취해 주는 게 낫겠죠. 역시 소량씩이라고 하시면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욕이 엄청 높아질 때 평소보다 탄수량을 좀 높여가지고 입 터짐 방지를 해서 실제로 방지가 된다면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빠른 대사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느린 대사자는 어떻게 해야 균형 대사로 갈 수 있을까요? 느린 대사자는 갑상선과 그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신을 회복하는 게 1번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 마실 때마다 부신 호르몬 계속 자극되니까. 갑상선 같은 경우는 요오드 부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셀레늄, 아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수면 잘하시고 수면을 잘해야지 내분비계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기름기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배고픔이라면 식사량을 늘리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장누수 증후군이라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탄고지 하다 보면 나아질까요? 네, 그렇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도 나아집니다. 일단 장누수 증후군이면 빵은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거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글루텐이라서 끊어야 되고요. 일단 저탄고지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장이 안 좋아진 원인이 만약에 채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의 식이섬유는 인간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어쨌든 뭐 장누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빵이 제일 크고 뭐 다른 가공식품들도 엄청 큰 요인이 돼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면 그런 걸 다 끊어내니까 개선이 될 수 있죠. 요즘 채소 먹고 고기 먹으면 금방 배가 차서 양이 많이 줄었는데 18대 6 단식 중인데 6시간 동안 2번 먹을 양을 3번으로 나눠 먹어도 되나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높아집니다. 그건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인슐린을 최대한 덜 분비하는 게 다이어트에 유리하겠죠? 이건 진짜 개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새끼 나눠 먹고 더 잘 빠진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음식이 조절이 잘 돼가지고. 근데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손해도 있는 거죠. 전 작년에 카니보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알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니까 탈모가 왔었어요. 하지만 저도 만성변비가 심했던 사람이라 장은 정말 좋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렇게 득실이 있습니다. 아예 무탄수를 해버리면은 지금처럼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근을 좀 건강하게 해주려면은 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분도 있고 요오드가 여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뭘 먹든 혈당만 괜찮으면 살이 빠지나요? 혈당이 살 빠지는 유일한 열쇠는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음식의 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활동량도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자면은 쫄쫄 굶어도 안 빠져요. 무조건 7.5에서 8.5시간은 주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면 살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저는 원래 변비가 엄청 심했는데 저탄고지하면서 화장실 잘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와사비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평생 약을 달고 살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장질환이 해소됐을 수도 있고요. 저탄고지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변비의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스트레스도 환경 독소로 봐요. 환경 독소. 뭐 카드뮴, 납, 수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걸로 봐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내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